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 보복 여파로 뷰티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매출이 줄면서 뷰티 업계 1인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타깃이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넥스트데일리 황재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분기 매출 1조 4,129억 5천만 원, 영업이익 1,303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8%, 영업이익은 무려 57.9%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당기순이익도 999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5%나 줄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상반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6년 상반기보다 각각 6.1%, 30.2% 감소한 3조 2,683억 원, 5,089억 원입니다. 실적 하락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면세 채널의 부진과 관광 상권에 있는 매장의 매출이 줄어든 탓으로 보입니다. 주력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하락한 원인은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때문인데요. 이는 사드 배치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드 갈등으로 중국이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화장품 업계가 지난 봄부터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통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들어와서 우선 화장품을 사러 갑니다. 그렇죠. 네, 면세점이나 서울 명동 등 오프라인 매장, 로드샵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화장품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어치씩 구매를 하는데요. 이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손인 중국인이 줄어들면서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면세점 타격을 보면요. 지난 4월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은 5억 9,015만 달러였는데 이는 전월인 3월보다 11.2% 감소한 네. 수치입니다. 또 중국 관광 1번지라고 불리는 명동의 화장품 로드샵들도 줄줄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요새 명동에 나가보면 중국인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모레퍼시픽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게다가 경쟁 업체죠. LG 생활건강에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뷰티 업계 양대 산맥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꼽힙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K-뷰티 라이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실적을 공시한 후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울었고 LG생활건강은 웃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2분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1조 5,301억 원의 매출과 3.1% 증가한 2,3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 LG생활건강은 분기 매출 중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처음으로 분기 매출에서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앞질렀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이 사드 보복 여파에서는 살아남았나 보네요. 네, LG생활건강의 사업 부분을 보면 화장품과 함께 음료와 생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화장품이 떨어져도 생활용품이나 음료가 잘 팔리면 그만큼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데요. 다른 탈출구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용품과 음료가 이번에 크게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에만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사업 비중이 화장품이 95%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희비가 교차한 만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뷰티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증권가 등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LG생활건강이 이번 실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LG생활과학은 상반기에 그 화장품 브랜드 후 이 제품만 제외하고 다른 화장품 브랜드와 음료, 생활용품은 모두 실적이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의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모레퍼시픽을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 분야에서 갑질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맹 분야 불공정 간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가맹 분야 태스크포스 팀 구성인데요. 이 TF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가맹 점주 신고건을 먼저 조사해서 올해 안으로 심사 보고서를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사건은 4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리따움 점주 협의회는 아모레퍼시픽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위험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갑질이 발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서 단체 교섭권 부여, 유통 경로별 차별 금지, 아림다운몰 폐쇄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회사와 간격만 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그 의견이 좁히거나 아니면 타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점주협의회는 이 사건을 다음해 2014년에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점주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정위 TF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위기에 빠진 모습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전망이 밝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로 사드 이슈가 재부각된 상황이라서요. 아모레퍼시픽의 그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없고요. 다만 이 이슈가 끝나면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싱가포르 연구혁신센터를 설립했고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현지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넥스트데일리 황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